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원래 찬성하던 사람이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결선 투표제를 제안을 합니다.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승부는 뒤집기 한 판이다.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전해철 후보님 부인님 제 친구인데 이야기한 대로 친구입니다. 양기대 후보께서 더 열심히 뛰라고 시간까지 배려해 줍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박원순 시장께서 결선 투표를 수용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은 오늘의 미세먼지처럼 시계가 뿌였습니다. 삼선 서울시장의 출현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자,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네. 모두 공이 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3파전이니까 네. 결선 투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결선 투표라는 건 뭐냐면 1위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차점자와 다시 한번 이제 겨루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있는 박원순 시장과 결선 투표에서 누가 갈 것이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점자 이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1위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직 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누가 더 공략을 할 것이냐, 네. 누가 더 세게 공략을 할 것이냐가 당원들에게는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만약에 내가 투표를 하면 뽑으면 박원순 시장은 이기겠구나.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지금 아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신랄하게 아마 박원순 시장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두 사람이 연합하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는 있나요? 결선 투표에서? 뭐 연합 이제 지금 말씀대로 결선 투표라는 것 자체가 후발 주자들이 역전 가능성을 이제 도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왔을 때는 영시연차는데 박원순 시장과 1대1로 되면은 승사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 사람이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적다. 네.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볼 때. 그래서 1대1로 나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금 뭐 그 박원순 시장은 하려고 그러면 전국이 다 이제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아하.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네. 입장인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당 입장에서도 아니 결선 투표로 하는 거는 지지율이 아주 낮거나 뭐 후보들이 시원찮아서 뭔가 좀 흥행이 필요하든지 그럴 때 하는 건데 이게 뭐 서울시만 그러는 건 좀 아직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후보들이 다 합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네. 뭐 현 그 박 시장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대표까지 해서 동반 출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럴 경우 선거의 흥행은 당연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통합 이후에 사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굉장히 흥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17개 광역 단체장에 대한 후보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 빼고 나머지 후보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방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도 함께 출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고 본인이 당 대표직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대표의 다른 지방선거의 출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네.
서울시장 후보가 거의 아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벌써 지금 세 분이 네. 이 고사를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요? 처음부터 홍정욱 전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어떤 그러니까 환경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당겼는데 홍정욱 전 의원이 아예 고사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죠.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서 끌어당겼고 네. 왜냐하면 사실 박원순 시장과 양대 시민단체 축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사무총장을 할 때는 사무국장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또 고사를 했죠. 마지막으로 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도 고사를 했고 그러면 사실 황교안 총리라든지 김병준 전 이 부총리라든지 이 두 분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세요. 보면 자의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끌어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고사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지금 안개 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누가 될 건가 후보가. 지금 저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병준 실장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국당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 김병준 실장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쳐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김병준 전 실장이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병준 전 실장이 출격하게 됐을 경우 그동안 있었던 후보군 중에서는 그나마 한번 겨뤄볼 만한 후보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의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거든요.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그 가능성이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네. 사실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 아예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했지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전에 중국의 상하이 총영사를 지냈던 김정기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선 첫 일정으로 선택한 곳은 봉하마을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나 친문 아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필요한 나누기 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간질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종우 실장님. 네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이든 누구든 지금 봉하마을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야당이 굉장히 무시 못할 후보가 있다면 사실 실질적인 어떤 실전에서의 어떤 싸움을 염두에 둘 텐데 지금은 야당의 무시무시한 후보가 사실 수도권, 서울, 경기 물론 남경필 지사가 있지만 남경필 지사는 현 지사니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봉하마을로 가느냐?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선이란 건 뭐냐면 이 내부에서의 어떤 먼저 이제 실험을 치고 본선에 가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 책임당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대선 때 유입이 됐어요. 친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원으로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봉하마을부터 시작이 된다. 봉하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경선에서 이겨야만 본선은 사실은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봉하마을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가 없어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묵시적인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단일화 얘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나서게 됐을 경우에 경기나 인천에 마땅한 후보군이 또 바른미래당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는 현역 단체장을 자유한국당이 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묵시적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가능성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서울, 경기라고 보는데요. 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역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남경필 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바른미래당 후보와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관계들을 영위하고 있는 터라 실질적으로 경기지사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세우고 서울시장에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후보를 찾겠습니다마는 네. 여기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카드로서 같이 묵시적 연대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TV 화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로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과의 이런 연대설 차단에 나섰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 당원을 영입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분들은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곰팡내 나는 자유한국당의 구태에 절망해서 탈당한 분들이십니다. 당의 구태 때문에 탈당했다. 그랬더니 한국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묵시적 연대, 특히 자유한국당의 묵시적 연대설이 이렇게 나오는 건 꼭 좋지는 않거든요, 전략상으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그 당원이나 또 전현직 그 지방의원을 영입함으로써 그런 걸 차단하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중도 보수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저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과연 이삭죽기에 끝날지, 과연 제대로 된 그 빅네임을 끌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원래 찬성하던 사람이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결선 투표제를 제안을 합니다.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승부는 뒤집기 한 판이다.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저는 후보님, 부인님 제 친구인데 이야기한 대로 친구입니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네. 현 박 시장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대표까지 해서 동반 출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럴 경우 선거의 흥행은 당연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통합 이후에 사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굉장히 흥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17개 광역 단체장에 대한 후보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 빼고 나머지 후보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방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도 함께 출격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고, 본인이 당 대표직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대표의 다른 지방선거의 출마 가능성은 현재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모두 공이 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3파전이니까 네. 결선 투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결선 투표라는 건 뭐냐면 1위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차점자와 다시 한번 이제 겨루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있는 박원순 시장과 결선 투표에서 누가 갈 것이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점자 이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1위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직 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누가 더 공략을 할 것이냐, 네. 누가 더 세게 공략을 할 것이냐가 당원들에게는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만약에 내가 투표를 하면
뽑으면 박원순 시장은 이기겠구나. 어허.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지금 아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신랄하게 아마 박원순 시장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두 사람이 연합하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는 있나요? 결선 투표에서? 뭐 연합 이제 지금 말씀대로 결선 투표라는 것 자체가 후발 주자들이 역전 가능성을 이제 도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왔을 때는 영시연차는데 박원순 시장과 1대1로 되면은 승사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 사람이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적다. 네.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볼 때. 그래서 1대1로 나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금 뭐 그 박원순 시장은 하려 그러면 전국이 다 이제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 아하.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네. 입장인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당 입장에서도 아니 결선 투표로 하는 거는 지지율이 아주 낮거나 뭐 후보들이 시원찮아서 뭔가 좀 흥행이 필요하든지 그럴 때 하는 건데 이게 뭐 서울시만 그러는 건 좀 아직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후보들이 다 합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양기대 후보께서 더 열심히 뛰라고 시간까지 배려해 줍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박원순 시장께서 결선 투표를 수용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은 오늘의 미세먼지처럼 시계가 뿌였습니다. 삼선 서울시장의 출현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